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서비스 실패와 회복 전략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서비스 패러독스와 실패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서비스 패러독스의 특징이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비스 패러독스라는 건 일단 무엇이냐? 한마디로 서비스가 많아지고 발전은 했어요. 그런데 이 고객 만족도는 웬걸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서비스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생기는 이 주 원인을 보면요. 이 서비스의 공업화라고 하죠. 즉, 기계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서비스를 공업화나 기계화를 하게 되면 물론 효율성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용도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 인간적인 서비스가 감소가 되면서 이 고객의 만족은 감소하더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공업화란이라고 해서 노동 집약적인 부분을 기계로 이제 대체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걸 의미하는데 예시를 볼까요?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활용하는 이런 계획화 또는 조직화, 훈련 통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비스 패러독스가 발생되는 원인,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즉,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에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기대 자체가 워낙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높은 수준에 있는데 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서 이 실제 서비스랑 그 성과와의 어떤 괴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패러독스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5가지의 또 세부 원인을 정리를 해둔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아까 한번 살짝 언급이 됐던 부분이기는 하죠. 바로 서비스 표준화 기계화다라는 거, 그리고 서비스가 동질화되는 거. 그러면 어때요? 경쟁이 심해지면서 모든 서비스가 좀 비슷해지겠죠. 개성도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인간성 상실. 이건 이제 효율성을 강조를 하다 보면 이런 좀 인간적인 배려나 고객 존중의 느낌이 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복잡화. 고객이 그 기술을 좀 따라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불편을 느끼는 경우로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 예시가 약간 들으면 여기 보시면 수리를 받기 위해서 고객이 멀리까지 가고 기다리는 그런 시대가 또 왔고, 또 요즘 왜 키오스크라는 것도 여러분 하면 좀 굉장히 기계화가 되면서 주문을 받는 게 심플해지긴 했는데, 이게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은 그걸 사용하기가 엄청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해당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종업원 확보의 악순환. 참 요 인력을 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좀 미흡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비스 품질도 좀 저하가 되겠죠. 자, 여기에 종업원 확보의 악순환에 신규 고객 악순환이라는 함정을 파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신규 고객 악순환이 아니라 종업원 확보의 악순환입니다. 자, 그럼 서비스의 어떤 수익 관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의 수익 관리는 이 수익 체인, 이것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 턴키로 이거는 암기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익의 원천이 고객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수익의 원천은 고객 서비스고, 그리고 수익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고객 충성도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충성도가 요거 발표해 주세요. 5% 증가하면 얼마가 증가한대요? 25에서 85%. 이 숫자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좋아하는 거는 요 박스 안에다가 빈칸을 하나 마련해 두고 여기에 어떤 글자 5개를 묻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덮어두고 순서대로 글을 쓰실 줄 알아야 돼요. 내부 서비스 품질, 화살표, 종업원 만족도. 이 만족도가 뭘 이어가요? 종업원의 충성도를 이어가고, 그 충성도는 종업원의 생산성을 높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내부 영역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종업원이 생산한 거는 이제 서비스로 넘어오죠. 이게 바로 서비스 가치더라. 자, 그러면 이게 좋으면 좋을수록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외부 영역으로 넘어가죠. 여기 보면 이게 고객 만족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그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되는 충성도,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회사의 수익으로 오더라. 이게 바로 수익 체인입니다. 그리고 만족고울 이론 같은 경우는
고객과 종업원의 만족 수준 사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종업원이 먼저 만족이 돼야 고객이 만족하고 수익 향상으로 직결된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핵심 역량, 강화랑 운영 관리를 위한 이 체인 7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1단계 모든 연관관계를 각 의사결정 단위별로 좀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전체를 포괄적으로 좀 분석을 한다. 1단계는. 그다음 2단계로 와서는 쌍방향 소통을 좀 중요시하죠. 그리고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고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동기부여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정보 공유로 시너지를 강화시켜요. 그리고 조직 내부의 좀 성공 사례들을 공유를 해서 벤치마킹이나 좀 확산을 하더라. 이게 수익 체인의 7단계다. 네, 요거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의료 서비스 구조적 특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의료 서비스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거는 정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비용 관련된 얘기, 이게 핵심적인 거를 그냥 따로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비용은 간접 지불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내용을 내기보다 보험이나 국가 같은 곳을 통해서 간접 지불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의사 결정자가 굉장히 다양하더라. 뭐 예를 들면 의사, 환자, 보험자 이런 여러 주체가 결정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수요자 중심이에요. 환자가 필요에 따라서 좀 선택하는 구조인 수요자 중심. 그리고 기대와 실체성과 불일치가 좀 있다. 즉 치료 결과가 예상과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의료 쪽은 수요 예측이 좀 힘들죠. 그리고 무형을 제품, 네, 무형 재화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의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무형 제품. 그리고 자본, 노동, 집약적. 자, 이 부분도 인력과 설비가 좀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가 이제 동기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좀 강조를 하죠. 이윤보다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 목적을 두고 있고요. 이중적 지휘 체계. 이거는 치료 중심의 의료진들하고 경영 중심의 병원 운영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적 지휘 체계더라. 그리고 다양한 사업 목적. 이거는 이제 치료나 예방, 교육 이런 복합적 목적이 같이 있습니다. 자, 의료기관의 경제적 특징을 한번 보면 일단은 정보가 좀 비대칭이다. 그러니까 환자가 의료 정보를 잘 모르니까 의사한테 의존을 하게 되는 구조죠. 그리고 외부 효과가 있죠. 환자뿐 아니라 가족, 사회 전체가 다 영향을 받더라. 그리고 경쟁의 제한성. 특정 전문 인력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러니까 독점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더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같은 거. 생활 필수품적인 성격이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좀 필수 소비죠. 이 부분은. 그리고 질병 예측 불가. 언제 질병이 좀 생길지 모른다라는 게 좀 있어요. 예측 불가하죠. 그래서 막 보험 같은 것도 하잖아요. 치료 불확실성. 그 결과를 100% 예측할 수는 없는데 이제 국가나 민간의 개입이 좀 필요할 때가 있더라. 그래서 이 의료 서비스가 지닌 사회, 경제적 특성을 한번 보시면 서비스 주체 간의 공동 지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의사와 환자는 단순 거래가 아니라 이 치료를 위한 공동의 목표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용의 불확실성을 보면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 주체 간의 불평등이 있을 수 있죠. 네. 정보 비대칭이나 어떤 규격화가 어렵고, 마지막에 수요 발생 예후 상황. 이거는 질병은 개인 문제를 넘어서 일단 사회적 문제로 가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관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어가 언급하는 이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5가지로 나뉘어놨죠. 효율성부터 접근성, 적절성, 지속성, 조정성. 네,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효율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원을 최소화로 해서 최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접근성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적절성, 의학적이나 사회적인 그 적정성이 동시에 좀 달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속성은 시간이나 공간적인 연계성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조정성은 예방이나 재활 이런 것들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있어야 이제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뷰오리가 말하는 의료 서비스 품질 4대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효율성,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적합성, 의학적 기술적 수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대비 어떤 생산성을 보고 있는 거고, 이제 효과 같은 경우도 현장 서비스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적합성은 이제 필요성의 충족 여부, 네, 이게 얼마나 필요성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의학적이랑 기술적 수준 같은 경우도 이런 지식이나 기술에 적정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라고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뷰올이고 앞에서 말한 건 마이어. 학자 이름이 다르죠, 여러분? 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나베디언이 제시한 의료 서비스 품질 요소는 이렇게 크게 효율, 효과, 효능, 형평, 합법, 그리고 수용성, 적정성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3효자죠. 효율, 효과, 효능. 그다음에 형평, 합법, 수용, 적정.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마다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 품질 요소가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마음과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요소들을 중요시 여기는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의료 관광의 3가지 유형과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또 시험이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침습적 의료 관광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이거는 수술이나 치료를 하러 해외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료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뭔가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치료를 이제 본국보다 좀 더 의료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받아서 비용을 절감하는 이제 그게 이제 침습적 의료 관광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성이 없는 질병 환자들에게 전문의가 시행하는 시술이나 또는 치과 치료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험이 안 되는 그런 좀 비싼 치료를 의료비가 좀 싼 나라에 가서 이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진단적인 의료 관광은 말 그대로 진단이죠. 건강검진 받으러 떠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고밀도나 심장 이런 것들을 검사받으러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은 힐링이나 좀 웰니스 이런 쪽이죠. 자기관리, 네, 안티에이징 이런 쪽을 이제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웰니스의 개념과 주요 구성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이렇게 활동, 예방, 개인의 책임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괄적 활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과 마음, 어떤 사회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좀 전체적인 건강 관리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예방적인 거는 이제 미리미리 조심하자. 그리고 개인적 책임,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자기관리의 습관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죠. 일상생활과 통합도 뭔가의 특별한 게 아니라 건강 습관 자체를 일상에 녹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유지 및 증진은 현재 건강을 유지를 하면서도 좀 더 나은 상태로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